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전공 중에서도 다전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리카 캠퍼스에는 주전공 외 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융합전공 등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 컴퓨터 전공을 다전공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컴퓨터 전공의 다전공생, 주전공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 때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고 또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컴퓨터 전공 대학원에 진학한 백전성입니다. 저는 그 전공 중에서도 운영체제나 안전 시스템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16학번 전성원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컴퓨터 전공을 다중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ICT 및 신산업 계열과 특별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컴퓨터 전공은 다른 전공보다 기초 학문에 충실한 편입니다. 요즘에는 효율적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인기가 많죠. 물론 그런 학문들도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전공을 다시 얘기하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분야를 하더라도 GPU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되죠. 그만큼 기초 학문이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전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컴퓨터 전공은 어떤 교과목과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나요? 네, 앞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컴퓨터 시스템 관련 과목들이 컴퓨터를 이루는 핵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운영체제와 같은 과목들이요.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죠.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말이죠. 심지어는 이론적인 배경도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형대수나 수치 해석부터 알고리즘, 오토마타, 암호학 등이 있고요. 이러한 배경 위에서 화려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컴퓨터 비전,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음악 프로그래밍 등 요즘도 계속해서 인공지능 분야가 인기가 많은데 인공지능 분야도 대부분 이 어플리케이션에 속해 있습니다. 네,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가지면 이제 하드웨어 분야와도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로 전자계열 회사에 많이들 취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에도 취업 혹은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컴퓨터 전공을 제2전공으로 하고 계신 정성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을 주전공으로 입학하셨어요. 그런데 컴퓨터 전공으로 다전공을 하고 계신데 저도 경제학인데 컴퓨터는 전혀 모르거든요. 혹시 어떤 계기로 선택하게 되었나요? 일단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다중 전공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 전공을 하게 된 건 그냥 좀 궁금해서 하게 됐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중 전공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해보고 재밌으면 하고 안 재밌으면 이제 그만두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하나 더 꼽자면 많은 분들이 컴퓨터 전공하면 인공지능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때 한창 관심 있을 때여가지고 인공지능에 이제 혹해서 들어가게 됐었어요. 혹시 컴퓨터 전공을 다전공으로 선택할 때 학부생들한테 이것만은 꼭 알아보고 선택해라 이런 거 있나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 전공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랑 얼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인문계열에서 공학계열로 학과를 선택한 케이스라서 일단 수학이랑 과학을 얼만큼 공부하는지를 많이 알아봤었어요. 이제 알아보니까 다행히 컴퓨터 전공은 다른 공학계열에 비해서 과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기하학적인 지식을 덜 공부해도 되는 학과여가지고 또 경제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지식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과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전공 선택 후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마 다중전공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중전공은 1학년 과목부터 차근차근 듣는 게 아니고 바로 전공 핵심 과목을 들어야 하기도 하고 주전공과 다중전공의 그 여러 가지 수업들을 퍼즐 맞추듯이 시간표를 짜야 해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수강 계획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컴퓨터 전공은 선수강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필수 과목이 4과목이나 있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과목을 일단 좀 추려낸 다음에 그 순서를 잘 고려해서 이제 학기 시간표를 짜야지만 수업을 수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2개의 전공을 이수하려면 학점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일단 힘들긴 힘들죠. 어쨌든 늘어나긴 하니까. 하지만 주전공 학점이 줄어드는 만큼 그 다중전공 학점이 들어오는 거라서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면 경제학부 전공 학점이 단일 전공일 때는 60학점인데 이거를 컴퓨터 전공이랑 다중 전공을 하게 되면 경제학부 학점은 39학점을 들으면 되고요. 컴퓨터 전공은 42학점을 들으면 돼서 한 10학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졸업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졸업은 무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컴퓨터 전공, 다전공 전공 수업은 주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진 않나요? 그쵸. 아무래도 주전공으로 항상 공부해오던 것들이 아니기도 하고 또 학과마다 그 수업 분위기가 좀 다른 면도 있어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금방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컴퓨터 전공 수업은 어떤 과목이 있는지, 어떤 수업을 먼저 들어야 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주전공으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학 관련 과목이나 아니면 언어를 가르치는 과목들이 있어요. 특히 1학년 과목들에 많은데 그게 기초 과목인 경우도 있고 전공 핵심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좀 미리 들어보면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공 입장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컴퓨터를 이해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전공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의 특성상 사람의 생각 구조를 배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중요한 포인트들도 쉽게 놓치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과목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해당 과목에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 번이라도 스스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과목들은 모두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탄생했고 어떤 과목이고 어디에 사용되는 지식인지 등을 알고 들어가면 분명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혹시 컴퓨터 전공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수업 있을까요? 전 그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하는 수업 중에 ICPBL을 좀 힘들어하는 편이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억에 남는 수업은 ICPBL로 했던 수업들인 것 같아요. 일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수업이랑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ICPBL로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학기 동안 한 프로젝트를 한 팀 안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좀 컴퓨터 전공만의 특별한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전공진로 세미나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에서는 이제 컴퓨터 전공의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전공 학생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분야를 되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어떤 진로로 나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1대1로 상담도 해주세요. 그래서 다전공자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수님들은 어떠신가요? 성적은 잘 주시는 편인가요? 네, 교수님들 성적 굉장히 잘 주시고요. 아무래도 경제학부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교수님이랑 1대1로 면담하는 게 쉽지 않기도 했었는데 컴퓨터 전공은 한 반에 경제학부보다는 인원수가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되게 좀 더 자주 갈 수 있기도 하고 이제 경제학부는 조교님들이랑 실습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컴퓨터 전공은 조교님들이랑도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면들이 조금 되게 신선했고 또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컴퓨터 전공 수강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주전공과 같이 하나요? 아니요, 컴퓨터 전공은 다중전공 기간에 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학년 수강 신청하는 날 오전 11시에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전공 수강 신청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전공 수업의 일부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뭐 4명, 2명 막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전공 수강 신청 기간에는 보통 한두 과목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한 학기에 한두 과목을 들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을 다전공 수강 신청 때 하고 그다음에 증원 신청을 한 다음에 전체 학년 수강 신청 기간이나 개강 후 정정 기간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전공자들은 꼭 모의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증오는 잘 늘어나는 편인가요? 신청을 하면? 네, 잘 늘어나는 편이고요. 물론 그것보다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쉬운 건 아닌데 신청하면 거의 다 해주시는 편이에요. 혹시 2개의 전공을 이수한 후에 어느 직업으로 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거나 생각하는 진로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이기도 하고 되게 계속 다양한 분야를 좀 탐색하는 중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경제학에서 배웠던 모델링이랑 통계 그리고 컴퓨터 전공에서 데이터베이스랑 보안을 이제 공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분야 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4학년까지 수업을 듣고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직하지 않고 대학원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성님께서는 어느 계열로 진출하고 싶으신가요? 취직이요. 저는 차량과 같이 안전에 지켜야 되는 시스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량 개발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속해 있는 고신뢰 CPS를 연구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만들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으로 인해 저는 차량 시스템 혹은 유망한 시스템 관련 기업에 입사하고자 합니다. 지금 2020학년도 다전공 신청 기간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 후에 사정이 생겨 포기한다면 이것도 가능하신가요? 네,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포기를 하게 되면 주전공 학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전공에서 들었던 과목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낮은 이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전공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용어를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바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피지컬 영역에 사이버의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물리적인 세상이에요. 피지컬 세상이죠. 저는 그런 피지컬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이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전공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저는 다전공을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2개를 듣는 거고 새로운 과목을 듣는 거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중전공에서 취업하는 게 단일 전공보다 조금 더 취업률이 높다는 통계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기를 해도 되고 또 부전공으로 돌려도 되니까 지금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컴퓨터 전공에 관한 다중전공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